오늘 촬영 장소는 그 1월 달에 오픈한 이든하우스, 이든 러닝 센터? 우리가 GS 러닝 센터가 간판에 붙어 있는 이름이니까요. 그런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오네요. 사실은 이 G5 건물 중에서 이 사무실이 제일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벽이 완전히 이제 창문으로 이제 개방되어 있고, 이 건물을 둘러서 이제 나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숲속에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 대충 한 16명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 이제 두세 분의 이제 돌보미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싸우지 않게 하면서 지금 이제 시범적인 이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 좀, 잠시 이제 가지 않는 동안에는 여기 와서 좀 자유롭게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약간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여기를 오픈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수학 시리즈 빨리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오늘 허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실수와 허수, 혹은 이제 실수와 허수를 묶은 이제 복소수라는 이제 수학 개념을 이제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많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요소만 추려서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허수와 실수는 2차원 수가 되면서 서로 차원이 다른 수로 하면서 이제 수를 2차원 확장한다. 말하자면 이제 일직선상의 금으로 표시될 수 있는 수들이 1차원 수고요. 2차원 수는 XY 평면상의 점들과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2차원 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크기의 개념이 이제 다소 확장이 돼. 좀 더 고도화된달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절대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절대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XY 좌표상의 어떤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그 수의 크기, 절대값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필요하겠죠. 이게 2차원에서의 거리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이제 피타고라스, 요새는 2학년에 그 내용이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아이들이 기하학에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이제 이론 공부를 해야만 복소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복소수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수가 생겨나면 그 수의 크기 비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차원 수는 이제 크기가 좀 다소 1차원적인 수보다는 이제 개념을 한 차원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소위 이제 복소수가 나오면 이제 같이 엮어서 공부하게 된 게 켤레 복소수 이런 걸 공부해야 되고요. 켤레 복소수와 원래 복소수를 서로 곱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특정한 수가 딱 실수로서 산출이 되게 되는데, 그것의 이제 제곱근을 이제 절대값이라고 이제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복잡하죠.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한다. 되게 복잡하죠.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상당히 단순하죠. 말하자면 원점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으로 인식하면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따지려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같은 크기를 가진, 같은 절대값을 가진, 그러니까 원점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1인 수들은 이제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잡고 컴파스를 1로 잡아서 그게 1m가 될 수도 있고 1cm가 될 수도 있고 1인치가 될 수도 있고 한 자가 될 수도 있고 1이라는 어떤 소위 단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위에 해당하는 그 거리의 반지름을 가진 원을 동그랗게 그리면 그 원주상에 무한히 많은 점들이 있으니까 그 점들은 모두 똑같은 절대값 혹은 똑같은 거리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이제, 거리 크기, 그 다음에, 소위 방위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게 뭐 12시 방향이나 1시 방향이냐, 뭐 6시 방향이냐, 9시 방향이 이렇게 방향성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크기와 방향성이란 두 개의 또 차원으로 변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실은 공부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왜 해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거 왜 해요? 뭐 이런 이제 그 혼란에 빠질 수 있죠. 그냥 머리만 아프고 아주 복잡한 계산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허수가 나왔을 적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르네상스 시대, 문해부흥 시대 때 그 이탈리아의 수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뭐 직업이 딱 수학자라는 직업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괴짜들이죠. 그 뭐 실생활에서 별로 필요할 것 같지도 않은 거를 이슬람권으로부터 유클리드 기하학을 더 확장시킨 그런 수학 이론들을 끌고 와서 사람들한테 이제 잘난 체를 했겠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대학과 같은 이탈리아의 소위 뭐 유럽 최초의 대학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으니까 뭐 제가 그때 서양사 개론 공부할 때는 뭐 볼로냐 대학이 뭐 대학의 원형을 처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서양에서는 아마 수도원 중심으로 좀 학문 체계가 그나마 계승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문물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고 더 많은 이제 좀 더 전문화된 지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처음 그 대학 체계, 소위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그 체계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는 파리 대학은 주로 뭐 신학, 사실은 이제 철학이죠. 그 시대가 이제 급격한 어떤 사상적인 변혁을 이루던 시대니까 신학과 뭐 철학과의 어떤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들을 뭐 그럴싸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신학이라는 그 학문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발달했고 볼로냐 대학은 이제 상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뭐 각 지역 사람들이 제각기 이제 다른 그 장사의 관행을 끌고 돌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거래상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잘 정돈하는 어떤 법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고등교육 체계가 이제 정립이 되다 보니 소위 뭐 리버럴 아트라고 그래서 뭐 말하자면 중요한 뭐 6가지의 학문 체계가 이제 대학에서 전수되었다. 뭐 그런 근데 그 중에 이제 기하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하학과 이제 연관지어서 이제 많은 대수학적인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의 그 학자들이 이 허수 개념을 이제 제시하고 그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만 하더라도 허수 개념은 사실 뭐 비슷하게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학자의 일종의 그 도락, 그 뭐 정신적인 어떤 재미거리 뭐 이런 특성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수는 괴팍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지적인 장난감이야. 뭐 이런 식의 관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크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되면 2차 방정식 풀다 보면 근해 공식에서 제곱근 안에 음수가 발생하면 근이 없다. 자, 포물선을 걷는데 이게 말하자면 X축하고 만난 점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랬을 땐 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포물선이 이제 그 X축을 걸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교차점이 나면 근이 두 개다. 근데 뭐 절묘하게 딱 접하게 되면 하나의 중근이 발생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떠 있으면 뭐 이렇게 떠 있던 아래로 이렇게 떠 있던 X축하고 교차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어거지를 다시 뒤집어 가지고 그림자의 어떤 근이 발생한다. 그래서 허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허근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제 복소수 답이 이제 두 개 발생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수학자들이 숫자 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생겨버렸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혹은 19세기 말에, 전자기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용적인 그 가치가 생겨납니다. 전자기학. 그러니까 우리 전기하고 자기는 옛날 사람들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연관이 되면서 복소수 체계가 상당히 쓸모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공부해왔던 복소수의 대수학이 전자기학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공과대학에 가면 복소수 함수론을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 특히 뭐 전자기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굉장히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말하자면 전기를 이제 실수축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그 직각방향으로 발생하는 허수축으로 생각하면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학자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지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체계가 수백 년이 지났더니 갑자기 전자기학이라는 새로운 그 체계를 물리학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딱 맞아 들어가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도 공과대학, 공업수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공업수학 안에 이제 그 복소수 대수 이론의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복소수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수가 생겨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크기 비교가 필요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기학에 관련돼서 복소수하고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또 한 꼭지 잡아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이 수학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로 왜 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한 꼭지를 만들고 수학 시리즈를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다른 과학, 그 중에서도 이제 물리학이 굉장히 이제 연관이 많이 되니까 수학과 자연과학이 연관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시리즈를 새롭게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우리 이든 아이들한테는 더 흥미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내용들이 조금 아이들한테 잘 연결이 되면 수학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모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설득만 된다면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것을 즐겁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흡, 하나마, 복소수와 실수, 허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